안녕하세요. 이과학자 플라햄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회피성 성격장애 세 번째 영상이죠. 자, 이 장애의 유발 원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회피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이라든가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인 요인의 조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질환을 유발시키는 특정한 유전자와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아동기 때 아이가 어떤 새로운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노출이 되면 과도한 수줍음이라든가 두려움을 느끼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적절한 감정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줍음이라든가 거부에 대한 공포 또는 비판에 대한 어떤 과민 반응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결여, 이러한 특성들이 사춘기와 성인기를 거쳐서 지속이 되고 심해진다면은 회피성 성격 장애라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회피성 성격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생기는 원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전적인 요인은 국내에서는 연구 결과가 없는데 노르웨이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청년에 대한 쌍둥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27%에서 35% 정도가 상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유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30% 정도의 평균 유전적인 상속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 아직까지 회피성 성격장애라는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 지표가 명확하게 발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앞으로 발견이 된다면 유전성에 대한 어떤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경 요인은 성장을 하면서 적절한 어떤 사회적인 대처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환경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들은 회피라는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됩니다. 회피라는 거는 피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주어진 상황이 나한테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회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방치입니다. 이 방치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린 시절 아이들을 제때 그 사회 환경 기술을 습득시키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어떤 만성적인 비판, 아이를 나무란다든가 또는 어떤 비판만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아이의 요구가 있을 때 거부 반응이 상당히 심했을 때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아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기 방어적인 그런 형태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방치라는 것도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 회피라는 방어 메커니즘이 발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사춘기 때 거쳐서 성인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결국 사회적인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회적인 고립성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들까지도 동반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회피성 성격 장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회피성 성격 장애를 과연 치료가 가능한 건지, 어디에서 보면은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